메콩강에 남겨둔 사랑 4편. 하지만 어떤 마음은 시간이 아무리 쌓여도 조금도 닳지 않는다는 것을 정호는 그날 깨달았다. 자신 앞에 앉아있는 청년 람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바라보며 1. 흔들리는 마음의 자리. 람은 국밥에 젓가락을 내내 굴렸다.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였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꾸만 30해 전 메콩강 둑길에서 수줍게 웃던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 바로 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낼 때마다 정호의 목젖이 저릿하게 위로 올라왔다. 그 시절 전쟁이 잠시 잦아들던 저녁이면 린은 조용히 물었다. 정호씨 돌아가면 저를 기억해 줄 거예요. 그때 정호는 답하지 못했다. 전쟁 속에서 약속이란 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린의 아들이 자신 앞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람의 목소리는 떨림과 용기 사이에서 간신히 만들어낸 작은 속삭임이었다. 정호는 젓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을 잃었다. 이 오래된 상처가 깨어나는 순간 린은 잘 지내니? 정호는 겨우 그 말을 뱉었다. 람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입술이 살짝 떨렸고 그 떨림이 말로 번졌다. 어머니는 기다리다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 한 문장이 정호의 가슴 한가운데를 내려쳤다. 람이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 사람이 자주 드나든다는 항구 근처에서 장사를 하며 아버지를 매일 찾았어요. 혹시나 돌아올까 해서요. 정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내가 못 갔어.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땐 베트남에 다시 들어가는 게 금지였어. 입국 자체가 안 됐어. 너희 엄마한테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으면. 정호는 말을 멈췄다. 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때 한국 상황을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은 안 해요. 다만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버지도 조금은. 람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정호의 눈가가 붉게 번졌다. 3. 시간은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얼굴. 저녁 무렵 정호는 방 안에서 홀로 린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흐릿하고 낡은 사진 한 장. 전쟁터의 야전병원 천막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여인. 진흙이 묻은 군화를 신고 있으면서도 첫사랑처럼 순박하고 전쟁 속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간호장교의 눈빛. 리나.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람이었다. 이 사진 어머니 맞아요. 람은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에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이 사진은 꼭 가지고 있을 거라고 늘 말했어요. 정호의 시선이 흔들렸다. 람은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그리워했어요. 30해 동안 단 한 번도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정호의 가슴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4. 다시 울리는 메콩강의 바람. 람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란색도 이미 바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제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예요.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정호는 손을 떨며 그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어떤 돌덩이보다 무거웠다. 봉투를 열자 린의 글씨가 나왔다.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섞인 문장들. 정호씨. 당신이 무사하길, 당신 마음에도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을 닮았기를 바랐어요. 당신처럼 상처받아도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다시 한번 당신의 눈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정호의 어깨가 천천히 크게 흔들렸다. 억눌렀던 울음이 30해 만에 겨우 숨을 터뜨렸다. 람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결혼 안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잊지 못했기 때문 맞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일 힘도 없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5.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 람아 너희 엄마 지금은. 람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하지만 다 손상된 사람처럼 말했다. 린을 만나고 싶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람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같이 가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그리워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직접 말해주세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흐느꼈다. 그 흐느낌은
슬픔만이 아니라 어쩌면 구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6. 다시 메콩으로. 세 사람의 재회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30년이 넘는 시간과 서로 다른 나라의 삶,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기다림이 이제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린의 낡은 사진을 가슴에 꼭 눌러 안았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메콩강에서 불어오던 그 바람, 하늘의 색, 린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리나, 이제 내가 간다. 30년 만에 그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